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승무패 11회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난해한 매치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 살롱은 일주일간 풋볼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만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 결장자 정보와 이 결장자 정보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내용까지 곁들여서 알토란 같은 분석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프로토 승부식 16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5.3배 3.0배라는 정배 주력 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정배 주력 픽뿐만 아니라 고배당 픽을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프로토 승부식 15회차에서도 8.6배 두폴 무자비 조합픽이 적중이 됐고, 이러한 정배 주력픽을 바탕으로 고배당 픽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자료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을 아끼실 수 있도록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1,400명 가까운 제야의 고수분들이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구매를 하신 프로토 조합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이 공유를 해주신 픽들이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에스파뇰과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모를라네스 선수가 이 결장이 되는데, 이 주전과 백업을 오가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쿠엔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주전 오른쪽 풀백 다미안 수아레즈 선수 역시 징계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선 플레이메이커인 알레냐 선수 역시 징계로 빠진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헤타페가 에스파뇰보다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5대5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스파뇰이 8경기 3무 5패 하락세이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세비야,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 역시 최근의 흐름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 9경기에서 4승 3무 2패로 승점을 꾸준히 쌓으면서 강등권에서 일찌감치 탈출을 한 헤타페이고, 다만 헤타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 고자 면모가 있고, 주전 중앙수비수 쿠엔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자원 쪽에서 믿을 수 있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라울 데 토마스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고, 헤타페 역시 에네스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두 공격수 모두 최근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헤타페가 에스파뇰에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 에스파뇰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헤타페가 원정고자라고 할지라도 최근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에스파뇰보다 나은 부분이 있고, 양팀 공격 에이스 자원인 라울 데 토마스 선수와 에네스 위날 선수가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나란히 한 골 정도를 넣으면서 1대1 정도의 팽팽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1%로 비가 내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왼쪽 풀백 호세 가야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알데레테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는 발렌시아이고, 이 골키퍼 실러센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 역시 직전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근육 통증을 호소를 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굉장히 수비 쪽에 누수가 심할 수도 있는 그라나다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도 주전급 중앙 수비수인 두아르테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고날롱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발렌시아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발렌시아가 최근 빌바오를 꺾고 구강컵 결승에 오르면서 상승세를 탄 건 맞지만, 직전 마요르카전 진땀승을 제외를 하면은 최근 라리가 7경기에서 2무 5패 하락세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의 보르달라스 감독이 구강컵 결승 진출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있었고, 최근 컵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 리그 경기에서는 과감하게 주전 자원들을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라나다전에서도 로테이션이 예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직전 빌바오전 체력 소모까지 고려를 하면 발렌시아가 그라나다전에 조금은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발렌시아가 주전 중앙 수비수 알데레테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가운데, 직전 경기의 후반 막판에 핵심 중앙 수비수인 파울리스타 선수까지 근육 쪽에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파울리스타 선수까지 그라나다전에 나오지 못한다면 상당히 수비적으로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라나다의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그라나다가 최근에 이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최근 8경기에서 무려 5경기가 무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원정고자 면모와 이 빈 공을 고려를 하면 제 아무리 발렌시아가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렌시아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만큼은 그라나다를 상대로 6경기 5승 1무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가 최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 카르바할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부상 소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오른쪽 측면 자원인 야누자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벤제마, 비니시우스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다시 올라온 레알 마드리드가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원체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핵심 중원 자원 다비드 실바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맛봤다는 점과 핵심 미드필더 메리노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온 점까지 고려를 하면 무승부 정도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레알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소시에다드의 주축 공격 자원인 오야르사발 선수와 이삭 선수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소시에다드이고 측면에서 풀어줄 수 있는 야누자이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소시에다드가 전체적으로 실점이 상당히 적고 수비력이 탄탄한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알을 넘어서기에는 상당히 힘든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이 소시에다드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최근에 거두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레알이 올 시즌 6번의 무승부 중에서 4번이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카디스와 라요의 경기인데 카디스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꼭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18%로 낮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고 라요 같은 경우에도 주전 중앙수비수 카테나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부상자는 따로 없는데 이 중앙수비수 카테나 선수의 징계 결장이 뼈아픈 전력 누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라리가 홈 성적 꼴찌 홈고자 카디스와 원정 성적 꼴찌 원정고자 라요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무승부가 땡기는 매치인데 의외로 카디스가 올 시즌 홈 경기 첫 승리 타이밍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카디스가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꼭 가져가고 싶은 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승부가 상당히 많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라요보다 오히려 경기력이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중 베티스와의 컵대회 4강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이 라요이고 결승 진출 좌절에 따른 상실감까지 있는 것이 라요이기 때문에 라리가 원정 성적 꼴찌 원정고자 면모가 나온다면 상당히 카디스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수 카테나까지 징계로 결장하는 라요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디스의 핵심 공격 자원들인 네그레도, 루카스 페레스, 로자노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라요 역시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2부 리그 시절 상성을 보더라도 맞대결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저득점 무승부를 안 가져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과감하게 카디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와포드와 아스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오른쪽 풀백 키코 페메니아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 자원인 토미야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공격수 스미스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교체로라도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와포드가 최근 개선된 수비력이 있습니다. 로이 오지슨 감독님이 부임한 이후에 이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1승 2무 3패, 성적은 좋지 못한데 그래도 3경기에서 무실점을 했을 정도로 수비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맨유 원정에서도 직전 경기 0대0 무실점으로 이변을 냈었던 와포드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기대감을 가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아스날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부분이 걸리기는 해도 최근 아스날이 원정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스날로서는 최근 코로나 관련 여파로 결장을 했었던 핵심 공격수 스미스로우 선수가 훈련에 복귀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스날만 만나면 상대 전적 면에서 굉장히 열세인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성적이 가장 좋지 못한 것이 와포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무실점 경기 역시 홈보다는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와포드가 의외로 홈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와포드의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그래도 아스날의 꾸역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변이 나온다면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수비력이 개선된 와포드의 끈적 승부가 나오면서 무승부까지 잡아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고 마요르카 역시 갈라레타 선수를 제외하면 부상 자원들이 모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마요르카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천정 면모가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 6경기에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3무 3패로 승리가 없고 이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셀타비고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승리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셀타비고는 이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4-1-3이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 공격 축구를 지향을 하는데 최근에 셀타비고의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무승부 빈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경우에는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요르카가 고전을 했던 것이 이 중원 자원, 특히 삼선 쪽에서 부상자가 속출이 되면서 37살의 노장 살바세비아 선수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혹사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바바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살바세비아 선수의 체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요르카가 최근에 상승세를 탔던 구간이 있었는데 라치오에서 데리고 왔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뚝배기 위력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탔는데 이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면서 마요르카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마요르카의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가 중앙 수비수들이 키는 크지 않지만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4위나 될 정도로 제공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또다시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를 앞세운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이 또다시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셀타비고가 최근 부진한 공격력이 있고 이 무자비 면모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마요르카와의 상대 전적에서 열세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또다시 무승부로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셀타비고가 마요르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셀타비고의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결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승부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 베티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베티스의 패배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1%로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이 중원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주전 수비수 사비치와 에르모스 선수가 징계 및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미드필더 콘도그비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와 중원 쪽의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업 공격수 쿠냐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 카드 역시 한 장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결장으로 인해서 이 팽팽한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 유로파리그, 컵대회를 병행을 하면서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강행군을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베티스가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부분도 이러한 체력적인 문제와 괴를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 공격 자원인 후안미 선수와 페키르 선수의 골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카날레스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고려를 하면 아틀레티코가 베티스의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 구미가 당기지만 아틀레티코 역시 수비와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수 사비치 선수와 에르모소 선수가 결장이 되고 중원에는 콘도그비아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역시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를 하면 전력 누수를 쉽게 극복하면서 베티스를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최근 주앙 펠릭스라는 공격수의 골 감각이 살아난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요소는 아틀레티코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점과 베티스가 최근에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의 열세는 있었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로 팽팽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양팀의 전력 누수를 고려해서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베티스의 패배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